먹을 거 집어넣어. 오늘 배워야 될 내용 정리.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야. 접선의 방정식. 자, 접선의 방정식 구하기거든요. 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에는 역시나 접선 또한 직선이거든요. 저번에 얘기하지 않았냐? 그래서 포커스를 뭐로 잡자? 그렇죠. 기울기 알아야 되고 한 점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한 점을 대신하여 y절편으로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원위에 한 점 알 때야. 그런데 우리가 접선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아셔야죠. 자, 접선의 특징 첫 번째 수직입니다. 접선의 특징 두 번째 오윤아. 접선의 방정식은? 그렇지. D2는 R. 뭐예요?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는 반지름과 같다. 거의 이거 사용합니다. 거의 이거 사용합니다. 자, 원위에 한 점 알 때 여러분들 개념 때 공식에 대한 증명들은 다 배우셨겠지만 요거 한번 하고 가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원위에 한 점, 예를 들어서 x1, y1이라고 하는 점이 하나 있었어. 원의 방정식이 있었는데 얘 원의 방정식이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r 제곱이라고 하는 원의 중심이 원점인 원의 방정식이 있었어. 그래서 x1, y1이라고 하는 점에서의 요거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어. 됐죠? 그러면 어떻게 구할까? 해보자. 우리는 그 직선이, 접선이 지나가는 한 점은 지금 알고 있네요. x1, y1. 그럼 뭐를 알아야 돼? 기울기를 알아야 돼. 됐지? 그러면 얘 점을 지나가고 기울기는 뭐예요? 얘랑 수직, 즉 수직성질을 이용해서 해보도록 하자. y는 자, 얘 점의 좌표 0,0이야. 그럼 노란색의 기울기는 얼마야? x1분의 y1이야. x1-0분의 y1-0이니까 노란색의 기울기는 x1분의 y1이야.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는 y1분의 마이너스 x1 지나가는 점 x-x1 플러스 y1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거 이해가지? 얘가 접선의 방정식이야. 자, y1을 전체에 갖다 곱해버리자. y1, y는 마이너스 x1, x 플러스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이야. 전체 y1을 곱했다. 그런데 얘를 잠깐만 보니까 우리가 x1, y1은 원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대입 가능합니다. 그래서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r제곱이 되기 때문에 얘가 r제곱이야. 그러면 얘 좌변 넘기면 공식이 나왔죠?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라고 하는 공식이 나왔어. 이거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얘는 외워. 왜냐면 나중에 기하에서 또 외울 것이 외워야 되거든. 어차피 그때 또 나와서. 자, 설명할게. 원 중심이 원점이고 원 위의 점 x1, y1에서는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 공식이다. 이건 외워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원 위의 점이 자, 원의 중심이 원점이 아니에요. 원의 죽고 싶은 거야? 아, 얘기해. 죽고 싶으면 얘기하라고. 아니지? 그래. 원의 중심이 원점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문제. 누구로 할까? 아, 아, 없냐 왜? 야, 되게 웃기다. 뭐지? 뭐니? 되게 웃기네. 왜 그게 없지? 이거 유형이 왜 없지? 없어. 자, 그냥 439번 할게. 자, 공식 안 쓰고 푸는 거 보자. 자, 중심이 0,0입니다. 439번이에요. 반지름이 루트 20이에요. 2루트 5죠. 자, 원 위에 점 2,4. 얘 위에 있는 점 2,4라고 하는 점에서 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야. 자, 공식 갖다가 빠르게 해서 한번 해보자. 얘 원의 중심이 원점이니까 자, 얘 잠깐만 원의 방정식이 이거거든? 그러면 공식에 따라서 2,4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2x 플러스 4y는 20 끝 빠르게 할 수 있어. 이건 공식에 따른 거고. 자, 다시. 그럼 원의 중심이 원점이 아닐 때도 접선을 구할 줄 알아야 되거든? 그러면은 0,0이 아닌 다른 점이었다라고 치고 구해보자, 그냥.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푸느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2,4를 지나가. 그러면은 뭘 몰라? 기울기를 몰라. 그래서 기울기를 미지수로 두면 되는 거야. 자, 이건 다른 방법이야. 얘는 공식 쓴 거야. 자, 원의 중심이 원점이 아니었을 땐 이 방법으로 풀어야 돼. x-2 플러스 4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세웠어요. 그러면 mx-y-2m 플러스 4는 0이라는 직선으로부터 뭐 사실 기울기 이거 나오니까 그냥 바로 기울기 구해도 돼. 그냥 바로 기울기 구해도 돼. 그 방법도 있는 거야. 그건 세 번째 풀이를 해줄게. 자, 예로부터 원의 중심인 0,0까지 뭐 가지고 할 거야? D2는 R 가지고 할 거야. 0,0까지의 거리는 R는 루트요. M제곱 플러스 1 절대값 마이너스 2M 플러스 4 얘는 뭐랑 같아 우유나?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었지? 얘는 반지름인 2루트 5와 같겠죠. 루트를 곱하고 양변을 제곱해버리자. 그럼 양변 제곱하면 4m 제곱 16m 4, 4, 16 20m 제곱 20 정리하니까 16m 제곱 플러스 16m 플러스 4는 0 4m 제곱 4m 플러스 1은 0 2m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은 0 m은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접선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2 플러스 4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세 번째 다른 방법도 한번 해보자. 자, 얘 기울기 얼마예요? 얘 기울기가 2예요. 그러니까 테크닉을 배워야 되는 거야.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야. 이 공식 외우지 마. 공식은 이거 하나만 외우는 거야. 접선의 방정식과의 공식들 거기 보면 마플 시너지 공식들 다 나와 있거든. 외우지 마. 이것만 외워. 자, 저 노란색의 기울기는 2예요. 그럼 얘의 기울기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끝. 뭘 가지고? 수직 성질을 가지고 기울기만 그냥 뽑아내서 2,4 지나가. x-2 플러스 4 끝.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됐니? 자, 사실 얘랑 똑같은 거기는 해요. 구하는 거는. 원리가. 그런데 아무튼 얘는 공식으로 만들어서 한 거고.
얘는 그냥 직접 구한 거고. 자, 두 번째 풀이 방법은 뭐 가지고 했다고? D2는 R. D2는 R 하면 접선 다 구해져, 그냥. D2는 R. 모르는 거 미지수로 놓고 D2는 R을 하면 그냥 다 구해져. 그럼 439번. 정답은 뭐야? 뭐니? 접선이 얘의 수직일 때. 아이, 뭐야. 자, 접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kx 마이너스 3y 플러스 6은 0. k는 얼마? 6이어야 되는 거죠? 수직이라니까. 넘어갑니다. 다음 유형. 22번으로 넘어가죠. 450번이에요. 450분이에요. 50번이요. 야, 우리 기울기 할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하기는 저번 시간에 했어. 그래서 원래는 세 번째 유형인 원밖에 한 점 할 때요. 원밖에 한 점 할 때 해보자. 450번입니다. 원밖에 3,1이라고 하는 점이 있고 원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래. 3,1이라고 하는 점에서 자, 중요한 거. 원 밖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구할 때에는 반드시 그림을 그려보고 구하세요. 다시 얘기한다.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구할 때에는 반드시 그림을 그려보고 하세요. 왜 그러냐면 자, 원 밖에서 그으면 접선이 몇 개 나와요? 2개 나와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 얘네 둘은 구해지거든? 근데 만약에 여기 봐. 여기 A점이 만약에 여기 있었어. 그럼 이렇게 접선 2개 나오지. 얘는 구해지거든? 얘는 안 구해져. 얘는 안 구해져. 얘는 함수의 그래프라고 취급을 못 받거든. 얘는 함수가 아닌 거거든. 그래서 1차 함수로 못 풀어. 그래서 얘는 안 나와. 얘는 그냥 직선의 방정식이기는 해. 뭐 x는 1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는 안 나와. 그래서 그래. 그 문제도 마플 시너지 안에 있으니까 하면서 보도록 하자. 자, 일단 이거 보여보자. A. 자, A점의 좌표가 문제에서 원 밖에 있는 한 점의 좌표가 3,1이래요. 해보자. 하자. 자, 접선 구할 거야. 근데 접선이 구한 지나가는 점은 안 해. 뭘 몰라? 기울기를 몰라. 그래서 y는 기울기 몰라. x-3 플러스 1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m 플러스 1은 0으로부터 원의 중심인 0,0까지의 거리는 m제곱 플러스 1 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3m 플러스 1. 근데 얘가 뭐랑 같아야 되니, 유나야? 그렇죠. 얘가 반지름인 1과 같아야 돼요. 루트를 양변에 곱하고 양변을 제곱하면 9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1은 m제곱 플러스 1. 됐죠? m제곱 넘기면 8m제곱이고 양변 2로 나누면 4m제곱 마이너스 3m은 0. 그래서 m은 0 또는 4분의 3 나와. 봐봐. 기울기가 0인 아이는 얘야. 4분의 3인 아이는 얘라니까. 그러니까 0 집어넣고 그 y는 1 나오지. 맞잖아. 이거 y는 1이거든. 왜? 0,0에서 위로 1만큼 올라간 거니까. 그치? 이거 y는 1이거든. 다음 4분의 3 집어넣은 거. 기울기 4분의 3짜리 얘 해서 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그거 어디 갔지? 그거 어디 갔는지 안 보인다. 안 보여. 내가 아까 말한 거. 어디에 있을 거야, 아마. 마프 시너지 항상 있었어. 자, 넘어갑시다. 다음 유형 23번으로 넘어갑시다. 23번입니다. 자, 459번이에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 A점 2,3입니다. 에서 원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 있대. 접선의 접점을 각각 P점과 Q점이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여기 있는 P점과 Q점을 지나가는 PQ를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여기 있는 노란색 직선을 뭐라고 부른다고? 곡선이 아니라 극선이라고 부른다고요. 됐죠? 그러면 원 위에 있는 점이 아니라 원 밖에 있는 점인 2,3이기 때문에 그냥 그걸 가지고 2x 플러스 3y는 r제곱 즉 1. 얘가 바로 뭐야? 얘 극선의 방정식이야. 끝. 정답 1번. 되게 쉽지. 야, 너 씨. 졸지 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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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463번을 풀어줄게요. 463번입니다. 자, 점 2,0에서 점 2,0에서 2,a의 그은 원의 그은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일 때 양수 a의 값은 봐라. 그러니까 자, 뭐 사실 2,0이니까 여기 있었다라고 치고 2,a 양수 a야. 반지름 2. 뭐 대충 이렇게 지나간다고 칩시다. 그랬는데 얘한테 두 개의 접선을 이렇게 그렸더니 얘네 둘이 수직이래. 됐지? 자, 똑같아요. 뭐래? 두 접선이 수직이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래. 똑같은 거죠? 그러면 그 접선들은 2,0을 지나가니까 m에 x-2 플러스 0, mx-y-2m은 0.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야. 계속 얘기한다. 접선은 D2는 R이야. D2는 R. 그냥 그거 쓰면 다 풀려. 그냥 D2는 R이야. 자, 예로부터 원의 중심인 2,a까지의 거리는 아래는 루트요, 위에는 절대값, 루트 안에는 개수들의 제곱의 합. 절대값 안에는 얘를 대입한 값. EM 날아가죠? 마이너스 A. 근데 얘가 뭐가 되어야 돼? D2는 R. 반지름 2랑 같아야 돼. 자, 정리하자. 루트를 곱하고 양변을 제곱하면 4m 제곱 플러스 4 a제곱 넘어와서 마이너스 a제곱는 0 이렇게 됐어. 됐니? 나 이거 지금 뭐 구하는 방정식이야, 얘? 접선의 기울기를 몰라서 기울기를 구하는 방정식이야. 맞지? 그러면 여기 있는 방정식은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거든? 그럼 여기서의 방정식의 두 근이 m1, m2가 나오면 m1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요놈, m2를 대입하면 요놈 이렇게 나오는 거라니까? 근데 그 두 근 m1과 m2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래. 됐죠?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 두 근의 곱 4분의 상수항 4 마이너스 a제곱. 얘가 얼마 나와? 마이너스 1.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은 a제곱이니까 양수 a를 했으니까 a는 2루트 2라고 구해지게 됩니다. 정답 5번이요. 아, 4루트 2구나. 4번이요. 2루트 2요. 근과 계수의 관계는 계속 써먹게 될 거다. 자, 467번을 풀게. 원 위의 점 P에 대하여 A점 마이너스 1,4까지의 거리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점 P는 모두 몇 개인가? 라고 해서 자, 요거 풀기 전에 싹 다 정리하는 거 잠깐만 필기할 거 있다. 앞에 봐. 자, 우리가 배우는 도형은 총 3종류입니다. 지금 도형의 방정식에서 배우는 도형은 3종류예요. 첫 번째, 점을 배웠죠. 직선. 그 다음, 원. 다른 도형 배우지 않았어요. 여기 도형의 방정식에서 우리가 점, 직선, 원이에요. 점, 직선, 원. 그러면은 우리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는 뭘 가지고 구하죠? D, 원을 가지고 구해죠.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거. 다음,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는 우리가 점직선 사이의 거리 D2를 가지고 구하는 거였죠. 그러면 점으로부터 원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구할까? 자, 그걸 보자. 점으로부터 원 사이의 거리야. 됐지? 거리야. 자, 점으로부터 원까지의 거리는 얘들아. 거리는 무수히 많아요. 거리가 이것도 거리야. 이것도 거리야. 이것도 거리야. 이것도 거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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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는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최대 거리와 최소 거리로 나오게 돼요. 그러면 무엇을 응용해서 구할 거냐? 이렇게 원 밖에 있는 점으로부터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죠. 얘는 뭐야? D1. 거기서 우리가 반지름만큼을 빼면 뭐가 나와요? 최소거리, 가장 가까운 점까지의 거리가 나오는 거고 반지름만큼을 더하면 그렇죠. 최대거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됐지? 자, 다음.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했었지? 직선과 직선이 거리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평행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아무거나 둘 중에 아무거나 직선 위에 있는 한 점을 구해서 D2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였어. 됐지? 다음. 직선으로부터 점까지의 거리는 뭐야? 그냥 똑같아. 그치? 점직선이나 직선점이나 뭐 똑같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직선으로부터 원까지의 거리야. 직선과 원 사이의 거리야. 자, 거리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만나지 않는다는 뜻이야. 만나지 않는다는 뜻이야. 원이 있어. 그러면 직선으로부터 원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구할까? 상상을 해. 상상을 해. 상상을 해. 자, 직선으로부터 원까지의 거리도 무수히 많습니다. 참고로 직선까지의 거리는 수선의 발 떨어뜨리는 거거든? 원 위에 있는 점이 무수히 많아. 그래서 예로부터 얘한테 수선의 발을 떨어뜨린 거리, 수선의 발 떨어뜨린 길이, 이게 거리야. 이것도 다 거리야. 이렇게 되는 것도 거리야. 그러니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직선으로부터 원까지의 거리는 최대 거리와 최소 거리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될까? 응용하는 거야.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뭘 가지고 구하면 되겠니? 점, 직선 사이의 거리 D2를 이용해서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뭘 빼면 돼? 반지름만큼을 빼면 최소 거리가 나와요. 최대 거리는 반지름만큼을
더해주면 되는 거야. 자, 다시 얘기할게. 점으로부터 원까지의 거리는 최소거리와 최대거리가 있는데 최소거리는 중심까지의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에서 반지름만큼을 빼면 되고 최대거리는 중심까지의 거리, 중심과 점 사이의 거리에서 반지름만큼을 더하면 돼요. 자, 마찬가지예요. 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는 최소거리는 D2 더하기 R이고 최대거리는 D2, 이거 빼기죠. D2 플러스 R이 되는 거야. 자, 다음. 마지막 원과 원 사이의 거리예요. 자, 그럼 원과 원 사이의 거리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만나지 않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즉, 외부에 있다라는 뜻과 같아요. 그래서 외부에는 원, 두 개의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두 원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야. 거리는 점, 이것도 거리야. 얘네 둘 사이의 거리야. 알겠니? 이것도 얘네 둘 사이의 거리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응용하는 거야?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D1에서 얘의 반지름 large r, 얘의 반지름 small r이라고 한다면 이게 최소 거리예요. 최대 거리는 이렇게 그어서 얘로부터 얘까지의 이게 최대 거리야. 됐니? 그러면 최소 거리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니? 원과 원 사이의 최소 거리는 중심 사이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그렇지 빼면 되는 거야. 최대 거리는 중심 사이의 거리에다가 두 반지름만큼도 야! 그만 줘라. 더하는 거야. 알겠죠? 잠 깨우려고. 야! 잠 깨우려고. 자, 467번 보자. 원 위에 있는 점 P에서 A점 마이너스 1,4까지의 거리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점 P는 모두 몇 개인가? 즉, 거리의 범위를 구하자. 거리, 최소거리, 최대거리 구하자고. 됐지? 야, 뭐 해야 돼? 점과 원이 있으니까 중심까지의 거리 구해야 되는 거죠? 자, 중심 2,0이고요. 얘까지의 거리 D1 루트 339, 44, 16 그래서 5라고 나와요. 그러면 최소거리는 승훈 최소거리 얼마? 이씨 안 들으니까 그러잖아. 최소거리 중심까지의 거리에서 뭘 빼? 뭘 빼? 최소거리는 여기까지가 최소거리야? 그럼 점으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에서 뭘 빼면 돼? 그래. 중심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 빼. 얼마야? 얼마야? 야, 반지름이 얼마야? 정신 차리라고. 2. 그러니까 최소거리 얼마야? 그래. 유나, 최대거리 얼마야? 7이야. 그러면은 거리가 정수가 되는 점은 모두 몇 개일까요? 이거 니네들이 틀리는 이유는 3, 4, 5, 6, 7 해서 5개라고 생각하는데 없죠, 보기 중에. 틀렸어요. 왜? 보자. 이만큼의 길이가 3이야. 여기로부터 여기 점까지의 최대 거리가 7이야. 그러면은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점 P의 개수거든?
거리가 3이 되는 점은 1개, 거리가 4가 되는 지점은 2개, 5가 되는 지점 2개, 6이 되는 지점 2개, 7이 되는 지점 하나. 됐어? 자, 거리가 4, 5, 6. 얘네들은 몇 개씩 나와? 점피는 2개 나와. 2개씩 나와. 따라서 6개, 7개, 8개.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난질 치는 문제가 나온다니까. 그 문제를 계속 똑바로 읽어야 돼, 얘들아. 자, 방금 했던 거죠. 475번. 지금 풀어봐. 475번. 현승훈, 정답은? 빨리 대답해라. 정답은? 넌 4번이야? 넌 3번이라며. 자, 죽빵 내기. 어때? 옥수 털기 내기. 넌 5번. 너 4번이랬나? 너 3번? 오케이. 자, 보자. 자, 원이 있습니다. 중심의 좌표가 1, 마이너스 2고요. 반지름은 2 루트 2예요. 직선이 있습니다. y는 어쨌든 저거 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 이렇게 있어요. 자, 거리가 정수가 되는 점 P. 자,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최소 거리를 구해야 된다고. 자, 그래서 최소 거리와 최대 거리 구하기 위해서 점직선 사이의 거리 해야 되겠죠? 1, 마이너스 2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는 아래는 루트, 위에는 절대값. 됐지? 얼마 나와? 3루트 2라고 나와. 자, 그러면 거리, 최소값 얼마? 얘한테서 반지름을 빼니까 루트 2. 최대값 5루트 2. 얘는 대략 1.414. 얘는 루트 50이니까 7점 얼마야? 됐지? 그러면은 거리가 정수가 되는 거는 2, 3, 4, 5, 6, 7. 너 이거 최소 거리 얼마라고? 루트 2. 거리가 루트 2가 되는 점은 몇 개? 1개. 야, 내가 못 가르치는 거냐, 이게? 그럼 거리가 2가 되는 지점은 얘보다 조금 더 기니까 이쪽에서 나오겠지. 그래서 그리고 이쪽에서 나오겠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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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승훈아, 가서 옥수 털어버려. 이렇게 때려야 된다? 그래, 이쪽 보면서. 앞니 2개 빼줘도 될 것 같아. 이렇게 때려. 근데 하나만 정확하게 빼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때리면은 앞니 하나만 날릴 수 있을 거야. 가서 유나 옥수수 하나 털어줘. 맨 처음에 정수인 거, 루트 이거, 루트 이거까지 해서
그래서 맨 처음에 8이 나왔다가 점수라고 해서 루트 2부터 5 루트 2까지 8은 또 뭐야? 아니 그니까 아, 루트 2, 2 루트 2, 3 루트 2, 4 루트 2, 5 루트 2에서 아니 그래서 아직도 약간 야, 그래도 나는 그래도 제가 그래도 최대거리하고 최소거리 구할 줄은 알았네. 그거는 또 이제 성공적이네.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너무하지 않니? 야, 도형의 이동 보자. 자, 도형의 이동 봅시다. 여기 보세요. 점의 이동이에요. 자, 평면에 이렇게 점이 하나 있었다. x, y라는 점이 있었다. 어떤 미지수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오른쪽으로 a만큼, 위로 b만큼 이동해 갔다. 자, 그래서 이동된 점의 좌표는 x 플러스 a, y 플러스 b 이렇게 되면 되는 거야. 자, 다시 잘 보자. 이번에는 왜, 어디 펴? 안 펴도 돼. 넌 나만 바라봐, 그냥. 자, 여기에 어떤 도형이 있었어. 도형의 방정식이 있었어. 뭐 도형이 이렇게 생겼나 봐. 이런 식으로 생겼나 봐. 자, 그랬을 때 얘 도형의 방정식이 f의 x, y는 0이라고 하는 도형이었대. 여기서 f의 의미는 뭐냐면 f는 원래 펑션, 함수라는 0단어, 펑션이거든. 걔 f자를 따와서 쓴 거기는 한데 그냥 뭐냐면 관계식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돼. 그냥 관계식이라는 의미로 들으면 돼. 그냥 식이라는 의미로 들으면 돼. f를. x, y에 관한 식이 뭔가가 있다는 뜻이야. 이거는 그냥 그렇게만 받아들이면 돼. 자, 얘를 오른쪽으로 여기 있는 도형의 방정식을 얘를 오른쪽으로 a만큼 위로 b만큼 이동시켜서 똑같이 어떻게 그리지? 모양이 바뀌었는데? 자, 모양은 안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얘의 도형의 방정식은 어떻게 돼? 너 얘기해. 틀렸죠? 그래서 질문했거든. 역시나 틀리죠. f의 뭐예요? x-a, y-b 는0이라는 도형의 방정식으로 바뀝니다. 자, 왜 그럴까요? 증명해 줄게. 여기 증명이 개념 때 들었어야 되는데. 근데 왜 그런지 이해하는 게 좋거든. 잘 봐. 야, 봐. 내가 뭐라고 그랬어? 도형의 방정식은 뭐라고 그랬지? x, y의 자취의 방정식. 관계식이야.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자. 여기 있는 점이 x, y였어. 점이. 여기 있는 점이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치자고.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x좌표, y좌표가 다르다. 그냥 이런 의미야, 프라임은. 자, 그러면 나는 뭘 구해야 돼? 여기 있는 x 프라임, y 프라임의 관계식을 찾으면 얘 도형의 방정식이지. 이해 잘해라. x 프라임과 y 프라임의 관계식을 찾아야 돼. 자, 그런데 x에다가 a만큼 더하면 그게 x 프라임이고 y에다가 b만큼 더하면 그게 y 프라임이야. 맞니? 그러면 x는 x 프라임 마이너스 a야. 잘 이해해라. 이해 안 가면 그냥 외워도 돼. y는 y 프라임 마이너스 b야. 됐지? 근데 요거 x랑 요거 y는 누구야? 여기는 x랑 y지. 갖다가 집어 넣어주면 뭘로 바뀌어? x 프라임과 y 프라임의 관계식으로 바뀌겠지.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건 x 프라임과 y 프라임의 관계식을 구하고 싶거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가 집어 넣으니까 f에 뭐가 나와? x 프라임 마이너스 a 콤마
y 프라임 마이너스 b는 0이라는 식으로 바뀌어. 어떻게 됐지? x 프라임과 y 프라임의 관계식으로 바뀌었지. 그러니까 얘가 뭐야? 얘의 도형의 방정식인 거야. x 프라임과 y 프라임의 관계식. 그게 바로 얘의 도형의 방정식이거든. 이해를 했을까 모르겠다. 자, 그러면 이제 이해가 안 가면 지금부터 외우는 거야. 자, 점을 평행이동시킬 땐 어떻게 하자? 그냥 더해라. 도형을 평행이동시킬 땐 그렇지, 빼기라고. 그렇게 외웠지? 니네들도 대부분 그냥 외웠지? 사실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이게 자취의 방정식인데. 이걸 이해하는 게 훨씬 좋아요. 이해해야 돼. 고난도로 가려면 이해를 해야지. 자, 여기 봐. F, 땡, 땡. 앞에 봐. X, Y가 X 플러스 A, Y 플러스 B라고 되었다. 여기 봐. 얘는 점의 이동이야? 도형의 이동이야? X, Y가 X 플러스 A, Y 플러스 B가 됐다. 이거 화살표. 바뀌었다. 이런 뜻이거든. 자, 이거 무슨 이동이야? 점의 이동. 이거 무슨 이동이야? 점의 이동이야. 둘 다. F 있다고 너네들 계속 도형 이동이라고 착각하는데 아니야. 선생님, 그럼 저기 F는 뭐예요? F는 뭐라고 그랬지? 어떤 작용이 된다는 뜻이거든? 사실 거기서 펑션이 작용하다 이런 뜻이잖아. 거기서 함수인 F가 나온 게 맞아. F라는 작용에 따라서 X, Y가 이렇게 바뀌었어 라는 거야. 그러니까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 B만큼 점을 이동시켰어 라는 뜻이야. 요 F는 뭐야? 작용을 한다라는 의미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얘는 당연히 점의 이동이에요. F의 X, Y가 F의 X 플러스 A, Y 플러스 B가 됐어. 이게 도형의 이동이야. 얘는 X축의 방향으로 얼마? 마이너스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마? 마이너스 B만큼 이동해 간 거야. 됐어? 얘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B만큼 간 거야. 얘네 둘 다 뭐가 된 거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간 거야. 의미가 다른 거야.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해석을. 잘 봐. 자, 이게 평행이동이었어요. 됐지? 지운다. 자, 이제 대칭이동 배우자. 대칭이동입니다. 여기 봐. A, B. 점이 있었어. 자, 얘를 X축 대칭이동 시켰어. X축 대칭이동 시켰어. 그럼 어디로 가? 여기로 가겠지? 그치? 접었다 펼쳤으니까 이만큼의 길이도 B가 될 거야. 그래서 여기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B야. 따라서 뭐가 돼? A, 마이너스 B가 돼. 얘를 Y축 대칭시키면 여기로 가요. 그래서 마이너스 A, B가 되죠. 얘를 원점 대칭시키면 원점에 대해 점대칭입니다. 이거는 얘네들은 선대칭이었어. 선대칭이었는데 얘는 점대칭을 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돼요? 원점 대칭시키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됩니다. 자, 다시 Y는 X가 이렇게 지나가요. 얘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시키면 어디로 가요? B, A로 갑니다. 다시 얘를 A, B를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시켰어요. 얘를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이거 너무 길어. 이렇게 대칭시켰어. 그럼 어디로 갈까? 여기로 가요. 여기로 가요. 그래서 뭐가 돼?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가 돼요.
자, y는 마이너스 x 대칭시키면 위치도 바뀌지만 부호도 바뀌어. 위치도 바뀌고 부호도 바뀐다. 근데 잠깐만. 얘랑 y는 x 대칭되니까 바뀌는 거. 됐니? 결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하여 대칭시키는 거는 결국에는 y는 x 대칭 원점 대칭과 같은 거야. y는 x 대칭 원점 대칭이랑 똑같아. 자, 도형도 마찬가지예요. 도형도 똑같아요. 도형도 똑같습니다. 도형도 똑같아요. 도형도 똑같이 바뀌어요. 자, 외울 때 이렇게 외우는 거다. 앞에 봐라. X축 대칭시킬 거야. 그럼 누구의 부호가 바뀌어? 거꾸로 Y의 부호가 바뀌어. Y축 대칭시킬 거야. 그럼 거꾸로 X의 부호가 바뀌어. 원점 대칭시킬 거야. 어떻게 돼? 누구의 부호가 바뀌어? 유나. 그렇지. 둘 다 바뀌어. 외우세요. 자, 문제 하나씩 풀면서 넘어갑시다. 야, 515분 안 풀어도 되지? 에이씨, 525분. 안 풀어도 되지? 유나를 위해서. 풀게. 525번 보자. 개념 방금 한 게 다야. 이제 유형마다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써먹을까? 라는 걸 배워야 되는 거야. 개념이 이게 다라니까, 지금 한 게. 자, x 플러스 ay 플러스 b는 0이라는 직선을, 도형의 방정식이죠.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이래. 그러면은 x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돼? x 부호 바꿔. 플러스 1. 그대로 y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돼? y 마이너스 3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정리합시다. x 플러스 ay 마이너스 3a 플러스 1 플러스 b는 0으로 바뀌었는데 그랬더니 걔가 얘래. 얘가 얘야. a는 마이너스 2. y 계수 비교하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1을 갖다 집어넣으니까 7 플러스 b인데 그게 6인 거죠. b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정답 2. 다음 넘어가자. 야, 근데 자, 여기 보자. 536번 봐. 평행 이동에 의하여 얘 원과 겹쳐질 수 있는 것만. 야, 원이 평행 이동에서 겹쳐지려면은 뭐가 같아야 되겠니? 반지름만 같으면 돼. 그럼 중심이 와서 겹쳐지면서 원이 겹치게 된다는 얘기야. 얘 반지름 찾자. 중심의 좌표 1, 마이너스 1. 완전 제곱식 되면서 1 갖다 썼고 y가 완전 제곱식 되면서 1 갖다 쓰니까 마이너스 2니까 반지름은 2가 되죠. 마이너스 2랑 계산해서 마이너스 4. 야, 이 새끼가 안 치워? 그거? 반지름 그래서 2야. 정답. 됐지? 얘 x에 관하여 완전 제곱식 얘 맞지? 반지름 2야. x에 관하여 완전 제곱식 되면서 16 갖다 썼고 1 갖다 썼고 반지름 루트 2 나와. 따라서 정답 니은 디귿 4번이 정답이죠. 자, 보세요. 니네들이 자꾸 멍청하게 푸는 게 뭐가 있냐면 자, 원방이 있습니다. 이 원을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한 원을 C라고 하자. 원 C의 넓이가 얘에 의하여 2등분된대. 됐지? 그러면 나는 지금 원 C를 구해야 돼.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아?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그러면 x자리에 뭐 집어넣어야 돼? x-3 집어넣는 거죠. 그대로. 그쵸? y자리에 뭐 들어가야 돼? y-a 들어가야 되죠.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니네들도 점으로 푸는 게 편하지 않니? 도형의 방정식보다? 그냥 중심 찾아. 중심. 반지름.
그러면은 얘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그러면 오윤아 네, 어떻게 대답할지 알 것 같아. 자, 이거 원이지? 원의 중심이야. 오케이?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원이 갔어. 그럼 몇 콤마 몇이야? 그럴 것 같았거든. 도형의 방정식을 변형할 때에는 x-3이 들어가는 게 맞아. 도형의 방정식을 변형시킬 땐. 그렇지. x축의 방향으로 3만큼이면 점을 이동시키고 있는 거거든. 식을 바꾸는 게 아니야. 식을 바꿀 때에는 도형의 방정, 식을 바꿀 때에는 x-3 들어가는 게 맞아. 근데 얘는 -3이 아니라 중심, 점이지. 식을 바꾸는 게 아니지. 그러면 점으로 풀어야지. 2, 뭐야? -2 플러스 a가 되는 거야. 반지름 그대로 4고. 근데 얘가 뭐래? 이 직선에 의하여 넓이가 2등분된대. 그럼 직선이 넓이를 2등분 시키려면 어디 지나가야 돼? 중심 지나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대입. 뭐야? 아이씨. 왜 잘못 대입하고 있냐? 2 대입. 는 0. 끝. 이렇게 푸는 거라고. 중심만 가지고 푸는 거야. 도형의 방정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고. 자, 그럼 포물선도 마찬가지야. 야, 얘 보자. 이게 저렇게 풀면 힘들다니까. 야, 얘 봐봐. 얘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면 뭐 들어가야 돼? y-b, x-a의 제곱 이렇게 푸는 거지. 왜? 2차 함수도 도형이야. 알겠지? 그러면 식을 바꾸면 이렇게 되는 게 맞아. 그런데 이렇게 풀지 말라니까? 야, 2차 함수의 모양을 결정짓는 건 누구야? 그렇지, 2차항의 개수야. 2차항의 개수가 같으면 평행 이동하면 겹쳐. 무조건 겹쳐. 최고차항의 개수만 같으면 평행 이동하면 무조건 겹치거든, 얘들아. 다시. 얘 중심이래. 꼭지점의 좌표가 0,0이지. 자, 얘의 꼭지점의 좌표 찾자. 완전 제곱식 되면서 마이너스 4. 그치? 4, 4, 16이니까 마이너스 11. 요게 꼭지점의 좌표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1만큼 이동해 간 거야. 이렇게 하면 돼. 도형의 방정식을 바꾸는 건 어쩔 수 없을 때만 써. 그냥 초점이래. 그건 기하에서 나오죠. 꼭지점, 원의 중심, 이런 것들만 이동시키면 되는 거야. 다음 넘어가자. 야, 점의 대칭 이동 쉽게 하죠. 얘들아. 자, 도형의 방정식을 대칭 이동하래요. 도형의 방정식을 대칭 이동하래요. 도형의 방정식을 대칭 이동하래요. 앞에 보세요. 자, 쟤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래. 그러면 어떻게 되지? y가 x로 바뀌는 거야. 위치를 바꾸는 게 아니야. 위치를 바꾸는 게 아니야. 야, 여기 봐. 내가 이걸 왜 하냐면 자, 여기 봐. 얘를 y는 x 대칭시키면 f의 뭐가 돼? 얘를 y는 x 대칭시키라고. 얘를 y는 x 대칭시키면 누가 돼? f에. 그럴 거라고 했거든. 2y, x가 아니야. 위치를 바꿔주는 게 아니라고. 점은 위치를 바꾸는 거지. 도형은 종류를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x가 y가 되는 거고 y가 x가 되는 거야. 이게 정답이야. 위치를 바꾸는 게 아니야. 문자의 종류를 바꾸는 거야. 왜 그러냐면 니네들이 이런 것들도 자, 얘 y는 x 대칭시켜봐. 그럼 어떻게 돼? f의 y-1이 되는 거야, 얘들아. 그럼 니네들은 얘네 둘을 동시에 이렇게 바꿔버리거든? 안 돼, 절대. 이게 맞는 거야. 알겠지? 헷갈리지 마. 자, 그럼 쟤 y는 x 대칭시켜. 그럼 뭘 바꾸라고? 종류를 바꾸는 거라고. 종류를 바꾸는 거. 야, 너희들 만약에 얘가 있어. 얘 y는 x 대칭시켰어. 그럼 어떻게 돼? y가 x로 바뀌는 거야. 어떻게 바꿀래? 이렇게 바꾸는 게 맞지. y는 대칭시키면 얘 맞아요. 아시겠죠? 물론 얘가 함수가 아닐 뿐이지. 자, 그래서 x는 종류를, y도 종류를 바꿔서 얘가 바로 뭐야? y는 x 대칭시킨 직선이야. 자, 그러면은 얘는 정리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2로 나눠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2로 나눠니까 마이너스 3 넘어가니까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자, 요런 것도 알아야 된다. 중간중간에 나오는 것들 이런 것도 알아야 돼. 자, 제 기울기 마이너스 2였지. y는 x 대칭시켰더니 기울기 얼마로 바뀌어? 마이너스 2분의 1로 바뀌어. 무슨 관계? 기울기가 무슨 관계야? 역수 관계야. 기울기가 역수 관계야. 수직 관계 아니야. y는 x 대칭시키면 직선은 기울기가 역수로 바뀌어. 됐지? 기울기가 역수로 바뀌어. 그거 정도 알아주면 좋고요. 자, 어쨌든 y는 x에 대해 대칭시킨 직선의 수직이고 그럼 기울기 얼마짜리? 2짜리. 그리고 2,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얘래. 2,3 지나 기울기 알아. 그럼 직선을 세워주면 되겠죠. x-2 더하기 3 끝. 그래서 a와 b를 찾읍시다. 정리하니까 2x-1이죠. a는 2, b는 마이너스 1.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572번) 자, 원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도형이 얘를 x축 대칭 이동한 도형이 얘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도형과 일치한데 그러면 이거 도형의 방정식으로 풀지 말라고. 원 도형의 방정식으로 풀지 마. 중심만 봐라. 중심 m, 마이너스 3 반지름은 2. 얘를 어떻게 하래? x축 대칭 이동하래. 얘를 x축 대칭시키래. 그러면 중심이 뭐로 바뀌어? m, 3. 반지름은 2. 변하지 않아요. 반지름 변하지 않아요. 다음, 얘.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2였는데 y는 x 대칭시키래. 점이지. 점이면 위치를 바꾸는 거라고. 점은 위치를 바꾸는 거고 도형은 종류를 바꾸는 거야. 그게 달라. 자, 그럼 얘는 어디로 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n. 반지름은 2가 돼. 근데 얘네 둘이 어떻대? 똑같대. m은 마이너스 2, n은 마이너스 3. 곱하면 6. 정답. 자, 포물선도 잠깐만. 이거 봐라. 나 솔직히 포물선도 꼭지점만 가지고 풀거든? 자, 그런데 여기 잠깐만 봐. 잠깐 봐라.
이 참수를 x축 대칭시키면은 잘 봐봐. 이 참수를 x축 대칭시키면 얘로 바뀌지. 부호가 바뀝니다. 아시겠죠? 부호 바뀌어요. 부호가 바뀌어요. 얘 최고차의 개수가 1이죠. x축 대칭시키면 이 창의 개수가 뭐로 바뀐다고? 마이너스 1로 바뀌는 거야. 자, 합시다. 원점 대칭시켜도 어떻게 되나 봐봐. 야, 이렇게 있었어. 얘 원점 대칭시키면 어떻게 돼? 모든 점이 요거 모든 점이 x축 대칭되는 거야. 모든 점들이 x축 대칭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생겨. 역시나 마찬가지야. 원점 대칭시켜도 부호가 바뀌어요. 최고차의 개수의 부호가. 아니면 그냥 도형 바꾸세요. 자, 꼭지점만 가지고 봅시다. 예, 꼭지점의 좌표가 a, b-a 제곱이죠. 난 꼭지점만 가지고 풀거든, 사실. 자,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키래. 얘를 원점 대칭시키래. 원점 대칭시키면은 부호가 바뀌죠. 그 다음에 다시 또 뭐 하래? x축 대칭시키래. x축 대칭시키면은 y의 부호가 다시 또 바뀌죠. 자, 그게 뭐래요? 꼭지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1. a는 마이너스 2. a에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b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1이니까 b는 3. a 플러스 b 1. 도형을 바꾸는 것보다는 점으로 푸는 게 훨씬 편하죠. 자, 니네 과제 어디서부터냐? 잠깐만. 지금도 과제가 충분히 많구나. 70. 어? 뭐라고 그랬어? 연우야,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았니? (40, 70, 100문제) 진도 여기까지 나가자. 1등급 빼고 서술형 빼고 과제. 근데 이 도형이동 여기 부분 좀 쉽거든 얘들아. 근데 나 유형 어디까지 했니? 아니 9번까지 해와. 여기 쉬워. 금방 풀어 얘들아. 유형 9번까지 지금 풀어.